네, 안녕하세요. 정보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학생 인터뷰 세 번째 시간으로 상상고등학교의 학생을 모셔서 학교에 대한 특징과 입시 과정에 관련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상상고 1학년에 재학 중인 박희수라고 합니다. 네, 나의 자랑스러운 제자 희수. 그쵸? 작년에 무려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상상고 여학생으로 진학을 하게 됐고요. 하나씩 좀 얘기를 하면서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는 상상고를 언제부터 좀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많은 자사고들 중에서도 왜 상상고를 생각하게 됐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 중학교 2학년 때쯤 이제 상상고라는 학교에 대해서 접하게 된 건 이제 영어학원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얘기하다 이제 그냥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래서 이거에 찾아보다가 저도 의대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상상고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계속 의대 생각이 있는 건가요? 희수 같은 경우는? 약간 있긴 한데 공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긴 하고요. 확실히 상사는 이과 애들이 많죠. 네, 저희 반이 아주 이 중에 한 명 정도가 이제 문과고 한 명? 네, 한 명이 문과고? 네, 나머지는 다 지금은 이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상산을 생각하면서부터 중학교 활동에서 조금 신경 쓴 점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약간 뭐 전략적으로 해봤었던 활동이 있다던가 혹시 그런 게 있었나요? 저는 생기부는 특별하게 챙기지 않고 일단 내신 위주로 거의 준비를 했고 내신을 챙기기 위해서 수행평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잘 봐주신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생기부를 쳐서 특별한 활동은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상상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도 독서 및 인성방이 있다 보니까 독서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희수 같은 경우는 독서는 어떻게 했죠, 그럼? 저는 독서는 1년에 10권에서 15권 정도 해서 생기부를 채웠었는데 1학년 때랑 2학년 때는 딱히 상상고나 이런 자사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서 제가 관심 있는 책 위주로 소설이나 여러 권 읽었었는데 3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제 진로와 관련 있는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3학년 때도 한 10권에서 15권 정도 읽었나요? 그렇게 네, 되면? 3학년 때 15권 제출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1, 2학년 때부터 준비를 안 했다라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상상고 같은 경우도 1, 2학년 때 같은 경우 좀 러프하게 본인이 읽고 싶은 책 위주로 적어줘도 사실 뭐 합격에 큰 문제는 없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선행이죠. 아무래도 이제 상사는 이과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고 뭐 과거 준비했었던 친구들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희수가 생각하는 선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본인은 어디까지 선행을 하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친구들을 봤을 때 어디까지 선행을 한 친구들이 확실히 조금 유리하거나 적응을 잘하는 것 같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저는 수학 선행을 위주로 했었는데 수학을 이제 과외로 하면서 기하까지 이제 진도는 나갔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심화라고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는 수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투를 심화까지 했다는 건 그러면 그냥 단순히 진도를 빼는 수준이 아니라 뭐 약간 반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네. 심화 문제까지 갔다는 건가요? 수투에 대해서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확실히 적응을 하는데 이 부분이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은 또 선행을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학기가 시작하면 이제 실력을 향상할 시간이 부족하게 돼서 확실히 어느 정도 베이스를 깔고 가서 이제 학기 중에는 다른 과목의 진도를 따라가면서 이제 수학을 서브로 깔고 가는 느낌으로 시간을 하게 되죠. 버는군요. 네. 그래서 수학이 어느 정도 안 깔려 있고 내신이 확보가 안 되면 수학은 실시간으로 하기는 확실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럼 지금 현재 상상고에 입학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선행을 어느 정도 해서 수학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네, 저희 친구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미적까지 한 친구들이 진짜 제일 많고요. 진짜요? 그러면은 고등 수학을 거의 다 해놓고 발만 담근 정도라도 다 듣기는 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경우들은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게 미적이고 좀 적게 했다는 친구도 수1이나 수2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희수조차도 사실 선행을 많이 한 편이 네, 아닌 저는 그냥 거에 평범한 편에 들어가요. 아무래도 상상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 알고 있겠지만 이과 쪽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선행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른 전사고들보다 조금 더 진도를 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입시 과정에 관련된 얘기로 조금 넘어가서 자기소개서 면접을 보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 중3 때 본인이 어떤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썼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적었죠?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일단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쓰려고 했고
진로도 어느 정도는 살리면서 하되 흥미에 따라서 자소서를 적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관심 분야가 뭐였었죠? 사실 희수 같은 경우는 왔을 때부터 관심 분야가 어느 정도 있기는 했는데 어떤 분야였었죠? 뇌공학이라는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서 이쪽 분야에 관련해서 탐구를 했었고요. 추가로 수학 관련이랑 철학 관련해서도 관심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섞어서 같이 자기소개서를 완성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요즘은 이종결합, 그러니까 융복합적 인재에 대해서 확실히 선호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설령 내가 이과 쪽 학생이라고 얘기해도 너무 이제 수학만 쓴다기보다 희수처럼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를 적어주시는 게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상사는 이제 자주학을 천자를 적는 굉장히 좀 많이 적었었죠. 우리도 자기주도 학습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매체나 자료 같은 거는 어디서 참고를 했는지 어디서 봤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보통 기본적인 어떤 주제를 정할지에 대해서 찾을 때는 이제 그냥 뉴스 기사나 유튜브 영상 같은 걸 가볍게 참고를 했었고요. 이제 심화 탐구로 하면서는 책을 많이 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논문 이런 사이트 같은 거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관련된 책은 몇 권 정도 읽었죠? 자소서에 넣기 위해? 자소서에 넣기 위해선 저희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3권의 책을 따로 써야 하는 맞아요. 파트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파트를 위한 책을 이제 3권을 읽고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책은 한두 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상상 같은 경우는 지금 희수도 얘기했지만 자소서에서 이제 특수하게 책을 적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줄 필요는 있는데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3학년 때 읽은 책으로 올려도 되냐? 전혀 상관없죠? 3학년 때 읽은 책으로 올려도 상관이 없는 거죠? 좋습니다. 면접 얘기로 조금 넘어가서 상상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특수한 면접을 갖고 있죠. 창의 수학과 독서 및 인성 이렇게 갖고 있는데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부터 좀 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면접 준비는 어떻게 했죠? 면접 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과 함께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창의 수학이나 이런 독서 및 인성 질문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에 대해 많이 했던 것 같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보다 면접이 훨씬 압도적으로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창의융합이랑 해서 한 2개 정도 자기소개서 관련 질문을 받고 독서에서도 한 한두 개 정도 질문을 받았고 나머지 내용을 거의 이 지문 관련을 하여서 받았기 때문에 이 지문 분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창의 수학 같은 경우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수학 선행을 한 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창의 수학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많이 궁금해하는데 이제 창의 수학을 성공적으로 본 희수 입장에서 창의 수학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뭘까요? 사실 진짜 수학적 어떤 선행은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이런 내용에서 전혀 선행 관련은 아예 없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매듭을 지어서 이제 숫자를 세는 사진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약간 이런 심화를 알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는데 요즘 점점 그런 쪽보다는 정말로 사고력을 활용해서 맞아요. 푸는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재작년 기출 같은 경우는 이 피타고라스 음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맞아요. 저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거기에 그냥 전혀 심화 내용이 아니라 그냥 비율과 피타고라스랑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그냥 가벼운 내용이라서 자기 사고력이나 이런 것만 하면 될 것 같고 심화서의 문제를 크게 풀거나 그런 거 딱히 안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아마 희수도 풀면서 느꼈겠지만 생각보다 제시문이 길이가 좀 길죠. 네. 창의 수학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히려 진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시문의 내용 파악이 사실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시문의 해독이 잘못되면 그냥 아예 문제를 다른 원리로 풀거나 다른 방향으로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시문의 길이가 어느 정도였고 그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희수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시문 길이는 A4 용지 한 장에서 한 3분의 1 정도 차지를 했는데 제시문의 길이가 길었다기보다는 여기에서 문제 풀이법을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풀이법을 어떻게 풀러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캐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거를 캐치를 해야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러면 독서 및 인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봅시다. 거기 같은 경우는 제시문의 길이가 어느 정도였고 잘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봤던 면접의 경우에 이제 실학과 현재 메타버스 기술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A4 용지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지문 길이 나오고 이게 글씨 키가 생각보다 작지 않아서 부담되는 길이는 아닌데 이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딱 저희가 면접 봤을 때 한창 이슈였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 같은 경우 이거를 면접 보기 하루 전날에 그냥 우연히 뉴스 기사에서 메타버스 관련 내용 봤는데 나와서 되게 면접 잘 봤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냥 기본 사회에 대한 시사 상식 같은 걸 그냥 계속 챙겨주는 게 잘 보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상상 같은 경우는 창의 수학을 통해서 이과 쪽 역량을 좀 체크한다면 독서민 인성을 통해서 약간 문과 쪽 역량을 체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대부분 이제 문과 쪽 역량이라고 했을 때 인문사회 아니면 사회과학, 철학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픈도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잘 볼 수가 있는 면접 스타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면접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 대기실에 뭐 몇 시까지 도착을 해서 준비 시간이 어느 정도였고 면접 시간은 어느 정도였고 뭐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후 면접을 봤는데 제가 110번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400번대가 이제 1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제 번호인 100번대가 오기까지 한 2시간 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대기실에서. 네, 대기실에서. 그래서 대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핸드폰도 없고 제가 갖고 온 자료만 볼 수 있어서 자료를 챙겨가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긴장 같은 게 되게 많이 됐는데 오히려 대기를 하면서 전 너무 오래 기다려서인지 거의 긴장이 안 됐었거든요. 그럴 수 그리고 있어요. 솔직히 전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긴장도가 많이 달라지는 편인데 그렇죠. 이제 면접 준비방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를 딱 처음 봤을 때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수학 제시문이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서 괜찮은데 확실히 대비를 잘해 놓으면 이제 긴장도도 떨어질 테니까 그런 관련해서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준비하는 시간은 20분이었었나요? 그렇게 되면? 문제 풀 때? 수학 면접 시간이 정확하게 기억에는 한 15분? 해서 한 그랬군요. 20분?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면접실에 들어갔을 때 어떠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답을 얘기하라고 하셨었다면서요? 어땠었죠? 네.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할 때 풀이 과정을 위주로 이제 면접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선생님이 남자분이랑 여자분이 한 분씩 거기 앉아 계셨고 창의 수학 면접을 할 때 다른 걸 안 물어보고 1번 답이 무엇이냐 물어서 1번 답, 2번 답, 3번 답, 4번 답을 차례대로 얘기를 했고 이거와 관련 내용 추가로 안 물어보시고 그러면 2번에서 나온 답에 12를 더하게 되면 몇이 나올 것 같냐 어떤 모양이 나올 것 같냐 해서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럼 또 그거는 다시, 그 자리에서 풀게 되는 거죠? 즉석에서 네.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더한 걸 했더니 다시 또 이제 빼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답만 물어보셔도 되게 당황했었는데 못 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고쳐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럼 고쳐봤을 맞아요. 때도 그렇게도 하신다고 네. 그쵸? 고쳤는데도 틀리면 이제 어떻게 풀었냐 어디에서 논리 구조 있었는지 이제 다시 짚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상상 같은 경우는 정말 생각보다 진짜 중요한 게 암산력이다.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희수처럼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뭔가 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들어갈 때 본인이 풀었었던 종이와 펜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종이만 들고 들어가되 이제 연필이 여기에 놓여져 있어서 그 연필을 그렇군요. 활용해서 풀었습니다. 면접장 안에 연필이 네. 있는 거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풀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네. 약간 이런 방식이었군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민 인성 같은 경우는 또 대기 시간 동안 뭐 어떻게 했고 문제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이제 제시문을 봤는데 저희가 이번 실학 관련 지문이 나오고 이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문제였는데 첫 번째 제시문에 실학이라는 키워드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지문에서 실학이라는 키워드를 뽑고 직접. 여기서 이제 제시문을 분석을 해서 실학의 측면에서 메타버스를 비판하고 옹호하느라는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책을 이용하라거나 그런 얘기는 없으셨었죠. 그러니까 한동안 상산에 이제 독서민 인성과 같은 경우는 본인 주장을 풀 때 이제 책을 조금 넣어주게끔 강제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작년이랑 똑같이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비판과 옹호를 희수가 했군요. 네. 그러면 그 비판과 옹호를 얘기할 때 근거로 희수 같은 경우는 뭘 사용했죠? 그때 책을 사용했나요? 아니면 뭐 다른 자료를 좀 사용을 했나요? 저는 근거로 제가 봤었던 뉴스 기사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제시문에서 나온 내용을 최대한 이제 분석을 해서 그 집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상상 같은 경우는 또 결국 독서민 인성방을 답변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의 분석과 함께 또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료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가 사실 가장 답변이 잘 나온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희수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럼 혹시 면접날 뭐 그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질문이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상황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또 있었죠? 되게 긴장을 그래도 하고 들어갔었는데 되게 친절하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창의수학방에서 이제 개인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 질문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 이게 이론적인 거 말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냐. 나는 분석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당황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았었는데 이제 제 질문에 있어서 질문했으니까 괜찮다. 그럼 다음 질문을 하겠다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셔서 그래도 그 다음 있었던 이제 독서 면접방에서도 이제 당황을 했었지만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면접방 자체가 아무래도 긴장도가 높다 보니까 본인은 좀 공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면접관님들이 이 학생이 망하기를 바라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든 좀 그거를 잘 들어주시고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합격을 했을 때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희수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이게 저희가 발표가 하루 빨리 났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얼른 확인을 하고 이제 그때 언니가 저랑 같이 집에 있어서 손을 끌고 가서 봐라, 내가 합격했다. 언니한테? 네.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부모님도 당연히 기뻐를 해주셨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전주에 있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표하기 전날에도 이제 아빠가 합격을 했으면 좋겠냐 떨어졌으면 좋겠냐 라고 얘기 물어봤는데 한 반반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거리감이 있는 학교다 보니까 여학생들,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또 살짝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관련돼서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숙사에 관련된 얘기나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